24살,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얼마 전 결혼 40주년을 맞이했다는 조 씨 부부.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남편과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내던 조 씨에게 남편이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두 아이 결혼도 시켰겠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 졸혼을 하자는 겁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평생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조 씨는 남편의 졸혼 제안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는데요. 졸혼을 하자는 남편의 제안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사에서 소개한 사례를 저희가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이 기자, 이 평소 그러면은 졸혼을 했다는 거 보면은 평소 좀 부부관계가 좀 뭐 나빴던 건가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 씨의 충격이 더 컸다고 합니다. 맞선으로 만나서 뜨겁게 연애했던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도 사이가 나빴던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졸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다고 하는데요. 조 씨는 남편의 제안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조 씨의 고민,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가지 마시고요. 계속 계셔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연 풀어보기 전에 벌써 우리 가족 여러분 졸혼 얘기 딱 나오자마자 백일섭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배우 백일섭 씨가 뭐 졸혼 뭐 이거 몇 년 전부터 막 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송 기자가 본격적으로 좀 사연을 풀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24살, 2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요. 그동안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이 아내는 전업주부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다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간 상태라고 하고요. 남편이 퇴직은 했지만 이제 연금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퇴직 후에 함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사소한 말다툼이 있긴 했지만 뭐 큰 문제는 부부관계에 없었다고 하고요. 또 남편은 최근 좋아하던 낚시를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실컷 다닐 수 있다. 좋아하던 터에 이런 졸혼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겁니다. 자, 60대 부부입니다. 평범한, 뭐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불쑥 졸혼, 이제 결혼을 졸업하자라는 얘기를 꺼낸, 좀 이해가 안 돼요. 단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24살에 맞선으로 결혼해서 평생을 이제 돈 버는 기계로 살아오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내 삶이 너무 허무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졸혼을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또 가장의 무게감 때문에 30년 넘는 세월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계획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 남편이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서 받는 월급은 내가 쓰고 매달 나오는 연금은 지금처럼 그 아내에게 생활비로 좀 주겠다는 것이고요.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나가겠다고 선언한 뒤 밤낚시 핑계로 집에 잘 또 들어가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남은 인생 좀 하고 싶은 것 좀 해 라면서 자유롭게 살아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양 변호사님, 근데 이게 뭐 아시는 분들 거진다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혼과 졸혼 용어의 차이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뭐 이혼은 생활에서도 쓰이지만 법률 용어죠. 법률적인 양 변호사님은 개념이고요.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졸혼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요? 근데 이제 졸혼은 사실은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2004년도에 일본의 작가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도 최근 들어서는 널리 쓰이게 된 건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다만 서로 이 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고 각자 지내자.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이제 동거 의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애초에 좀 깨는 거겠죠. 지금 어떤 분들은 저 60대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모를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남성들 중에 저를 빼고는 세 분이 다 결혼을 하신 상태잖아요. 남성들 중에선.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양 변호사님부터. 제일 근접해 있잖아요. 이제 60대.
그럴 거예요, 자꾸? 아, 나 진짜. 나도 저런 생각 있다 없다. 저는 없어요. 아 진짜요? 저는 진짜 없어요. 형수님 보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저 안 봐요. 아 그래요? 안 보는데요. 저 오늘 방송 안 보는데요. 아 집에서도 좀 보라고 하세요 좀. 그게 아니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생활 공동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집에서는 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원하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의존하고 있는 게 너무 커요. 아 진짜. 네. 자 그러면은 뭐 송 기자부터. 네. 뭐 저도 송 기자 전혀 지금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아니 왜 그래 나쁜 사람이야 진짜. 전혀 없습니다. 네. 아 전혀 없다. 네. 지금 있으면 비정상이죠. 2달인데. 있으면 집에 못 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못 들어갑니다. 네. 자 최영진 리포터는 어떠세요? 이거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기들이 있어서 장모님도 지금 집에 와 계신데 이런 질문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어떻게 돼 사람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지 왜? 왜 나한테 화를 내 왜?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뭐 나중에 예. 나중에 들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예. 장모님 보셨죠? 예. 자 그런데 이번 사연은 일단 남성이 여성에게 졸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일섭 씨 사례랑 좀 비슷한 건데 소장님 근데 네.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도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그럼 여자들도 질문 드린 김에 소장님은 네. 생각이 있다 없다? 아니 생각은 자유인 거죠. 네, 저는 제가 저희 남편한테 가까운 동네에 다른 집을 짓고 한번 친구처럼 살면 또 나름 너무 즐겁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 적은 있었어요. 벌써 말을 꺼내셨군요. 아주 오래전에 실현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걸 알고 있지만 네. 네. 그런데 그 여성들은 사실 저희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나이 들면 우리끼리 살면 너무 즐거울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계신 남성들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다고 했지만 우리 부인들은 그때만 있으면 조금 얼마나 자유롭고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여자들이 더 많이 한답니다. 네, 조심하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졸혼 요구 이거 들어줘야 하나요?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졸혼이라는 통보를 딱 받고 좀 헉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혹시 헤어지자는 거의 전 단계 아니냐? 이혼의 전 단계 아니냐? 그게 너무 여러 가지일 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 자체가 그냥 물어봐서는 답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의 전 단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정말로 순수하게 그냥 아까 박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떨어져 살기만 하지 좋은 친구로 남고 싶다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부부마다 이거는 사연이 제각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밑에 질문이 들어줘야 하나라는 질문 자체가 저거 잘못 질문을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혼으로 가기에는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면은 근데 같이 있긴 너무 싫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서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혼을 사실은 하려고 마음먹지만 제일 걸리는 거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혼인돼야 되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리고 사실 별거를 하는 커플들은 사실 어떤 갈등이 있어서 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실은 오늘 케이스도 그랬고 졸혼을 하는 사람들은 졸혼을 할 때 뭐 굉장히 상대방이 미워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지금이라도 자기 삶을 살고 싶은 거거든요. 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고 싶은 거. 오늘의 주인공은 낚시를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 얘기였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졸혼 비슷하게 이제 타협을 하고 나가셨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초를 켰는데 그 초를 보고 있으니까 내 젊은 날이 다시 온 것처럼 좋았다는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물론 다시 합쳤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졸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이혼하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졸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졸혼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좀 뭔가 밑바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좀 앞서 이 사례자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본인이 쓰고 뭐 연금은 부인에게 주고 뭐 이런 식의 약간 교통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게 굉장히 큰 전제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나오고 있고 또 본인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게 한쪽에 특히나 일방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또 결혼하는 이유 중에도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랬다가 자칫 뭐 가정이지만 주식 같은 데 돈을 왕창 날려버리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이게 결혼해서 따로 딸고 있는 배우자도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목돈을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 자칫 부부간이라도 증여 액수 6억 원을 넘어가면 또 증여세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있으면 사실 뭐 좀 부담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돈이 많으신 분들이 결혼할 때는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